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투자정보센터의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날개 다른 한국 수출이란 주제로 앞으로의 저희가 업종을 선택할 때 어떤 업종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자산시장, 특히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깊이 알아야 될 항목이 경기와 물가, 그리고 금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나 신문의 뉴스를 봐도 현재 경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런 것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경기와 물가 그리고 자산시장에 사분면 표가 있는데요. 경기를 나타내는 성장 부분은 가로축으로 해서 우측 끝이 경기의 저점인 저성장, 그리고 좌측의 끝이 경기의 고점인 고성장. 이래서 경기는 이렇게 저점에서 정점으로 향해 가는 것을 저희는 방향성을 좀 중요시 보고요. 그거는 경기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업앤다운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는 경기를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인지하시다시피 경기는 바닥 확인 후 상승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가는 세로축으로 해서 바닥이 저물가, 물가의 바닥, 그리고 맨 위가 고물가 해갖고 물가의 고점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경기와 달리 물가 관련해서는 물가가 높다 낮다의 기준은 중앙은행의 보통 물가 목표치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한국이나 여타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2%로 하는데요. 저 중앙은행의 목표치 2%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는 2%보다 높으면 고물가, 낮으면 저물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3월달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1.5%고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는 근원물가 같은 경우는 1%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물가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경기는 네 분면 중에 봄에 해당하는 경기는 올라가고 물가는 낮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경기, 물가, 금리가 있는데요. 결국 금리는 시장의 장기금리나 보통 금리들은 있지만 기준은 단기금리, 즉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2%가 올라가게 되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올리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금리가 같이 물가가 오르면서 따라 올라가고, 기준 물가 밑에 있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물가와 금리는 같은 방향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기가 아닌 결국엔 물가 기준으로 정책금리를 결정하게 되고요.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국면은 성장이 나오고 물가가 저물가인 상황, 골디락스, 즉 여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준을 보셨을 때 각 국면별로 좀 특징들이 있어요. 물가나 경기를 봤을 때 일단 겨울 경기가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의 상황에서는 물가가 내려가고요. 경기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채권은 특히 그 국채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물가의 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요인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즉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여타 다른 자산보다 장기 국채가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업종을 따진다고 하면 유틸리티나 전기나 버스 같은 유틸리티나 저희가 통신료, 텔레콤 같은 이런 이익의 변동성이 적은 주식이 우위를 나타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한국이 속해져 있는 경기인 이 봄에 해당하는 리플레이션의 특징은 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변화가 경기가 올라간다. 그렇지만 물가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는 앞에서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물가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물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주식도 좋지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죠. 보통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해서 투자하는 자산이 되게 되는데요.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또 이 상황에서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신 금리는 단기 금리에 연동을 하거든요. 정책 금리.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내려가고 대출은 장기로 나가게 되는데 대출 금리와의 예대 마진 차가 발생하면서 금융 업종이 뚜렷한 좀 성과를 내게 되고요. 여기서 이 의미 소비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사치품, 자동차, IT, 장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부자들은 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물건값이 싸졌다라고 느껴서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IT도 그러한 IT 기기나 이런 것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 봄에 해당되는 금융, 임의소비재, IT가 좀 우월한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주식이 좋아지는 골디락스라고 표현하는 보통 여름의 계절에 있어서는요. 경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예, 근데 이 물가는 결국에 2%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워낙 경기의 상승 폭이 커서 크게 경제에 데미지는 입히지 않는 형태인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결국에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재고를 늘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산업재라든지 에너지 소비, 그 소재 이런 전통 시크리컬 주식들이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고요. 결국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은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따라서 올리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수준에 가서는 경기가 결국에 다운을 하게 되고 물가는 계속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상태가 좀 벌어지게 되고요.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주력 자산 주식에서 고금리니까 예금이나 아니면 원자재 쪽에 자산을 선택하는 게 좀 올바른 방법일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섹터는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 왜냐하면은 이미 경기가 좀 좋아졌었기 때문에 이런 필수 의식주에 대한 소비는 많이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좀 우위를 보인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피델리티에서 매 분기마다 그 각 국가별로 비즈니스 사이클을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현재 한국은 여기 봄에 해당하는 경기 회복 초기 단계에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금 4월 초 현재인데요. 금융주가 봄에서 계속 못 올라가다가 좀 많이 최근 한 달간 많이 올랐었고요. 그 전에 뭐 IT 같은 거는 계속 퍼포먼스가 좋았었고요. 유독 최근 1, 2주간 이 산업재나 에너지 소재의 상승폭이 계속 크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결국에는 수출 통해서 한국 경제는 성장하는 구조인데요. 저희의 전방인 중국이나 미국이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미국은 이 경계에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밑에 있는 섹터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요, 현재 한국 경제, 특히 증시의 상황은 경기는 상승하고 저물가 상태인 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계속 뭐 2월 달부터 해서 3월, 4월까지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달하고 5월 달에 인플레이션 스파크의 가능성이 증가를 했죠. 예, 그 이유는 결국에는 기저효과, 실저효과로 나누는데, 기저효과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YOY 전년도 기준인데 1년 전에 저희가 코비드-19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유가가 갈 정도로 물가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베이스가 낮은 상태에서
뭐 유가 기준으로 뭐 마이너스까지는 얘기하지 뭐하지만 예를 들어 10불인데 지금 60불이죠. 이런 식으로 물가를 대표하는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기저 효과로 4, 5월 달에는 좀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요, 강력한 기저 효과는 4월에 좀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5월은 좀 줄어들게 되지만 이러한 실제 효과라는 모멘텀 효과 때문에 좀 물가에 대한 상승 압박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기저 효과가 감소하면서 이런 압박은 좀 적어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의 경기가 워낙 좋죠.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르고 경기 반등 속도도 전 세계 가장 빠른 상태에서 재정 부양책을 계속 실행을 하면서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실제로 미국의 경기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 피크라고 나타내는 5월 달의 수준은 그냥 보통 기본 시나리오는 3.4%, 상향 시나리오는 3.9%, 급등하게 되면 4.2%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6월부터는 반락해서 향후 2%대로 안정화로 들어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판단이 되는 근원 물가는 4월 달에는 한 2.5%의 상승한 후에 하락해서 2%대를 소폭 올라가는 수준으로 유지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준이 결국에는 작년 8월 달에 좀 변화가 있었죠. 정책에. 물가가 단순히 레벨링으로 해서 2%가 아닌 평균 물가제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수준에서 2%를 좀 넘어가는 거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계속 파월 의장이나 저희 한국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이 물가의 급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일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완화적인 스탠스는 22년 말, 23년 초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는 단순히 인플레 재료가 아니라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좀 바라보는 게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미국채 10년물의 분기별 컨센서스를 따지고 보면은 4월 초 기준으로 1.67%인데요. 2분기에는 오히려 낮아지는 1.58%, 3분기에는 1.63%, 그리고 4분기에는 1.71로 생각보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결국 한국 증시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한국 경기가 내수는 썩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이냐라고 좀 하는 것들은 결국 한국의 수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경기를 저희가 좀 바라봤을 때 경기를 보는 거는 보통 이제 GDP를 많이 보시는데요. 이 GDP는 좀 분기가 끝난 다음 달에 나오게 되고 3개월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표를 통해서 판단하기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PMI라고 그래서 구매자 설문지수라고 전 세계적으로 좀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매달 말에 발표를 하게 돼서 매월 저희가 경기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데 유용할 것 같고요. 요게 최근에 들어서 3월 달에 글로벌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최고를 찍게 됐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은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주문도 늘어나고 있고요. 잔존 수주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이에 따라서 고용도 또 늘어나고 이렇게 계속 생산 쪽으로는 업사이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재고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미국의 3월달 PMI, 제조 PMI에서 나온 거는 재고가 굉장히 역대적으로 좀 낮아 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는 향후 2분기에 제조업 생산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가장 걸림돌은 그 수혜주 운하 사태도 있었지만 계속 그
물류라든지 물건을 수급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은 당연히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특히 유로존 중에 제조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 락다운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도 해서 유로존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선진국 중에 일본도 증가하고 여기에 제조 베이스가 제조 강국인 한국이나 대만을 위시해서 기타 국가들도 10년 만에 계속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 중국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경기가 자체적으로 이제 정점은 아니지만 계속 상승은 하고 있는데요. 중국 자체적으로 코로나 때 유동성을 많이 늘렸던 것들을 좀 유동성 조절도 하고 있고요. 기업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약화됐다. 예, 몇 개월째 약화는 되는데요. 이 기준이 50이기 때문에 50 위에 있어서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건 약간 디클라인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호주 특이하게도 이쪽에 그 소재 자원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따라서 하락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향후에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조사라고 해서 이거는 한국무역협회에서 국내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매 분기마다 요거 하기에 앞서서 한국이 결국에는 각 국가별로 GDP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도 48%로 큰 상태이지만 저희는 결국에는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수출을 통해서 많은 경제의 부를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선진국들은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이 좀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투자와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보통 플로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일단 미국의 소비, 경기가 좋아져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한 70% 가까이 되는데요. 이쪽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겠죠. 그렇게 수출이 증가가 되고 중국의 기업 실적이 개선이 돼서 다시 또 중국의 기업의 투자가 또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한국 같은 경우 중간재 같은 경우 중국에다가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국은 중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면서 다시 내수가 좋아지고 이런 상태로 선순환이 돌아간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는 서플라이 체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는 수출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특히 수출 경기 전망 조사는요. 최근 11년 만에 처음으로 그 120을 넘어갔습니다. 이 120을 넘은 분기는 09년도 4분기나 00년도 2분기에 처음인데요. 이건 굉장히 강한 추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특히나 EBIS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스피와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 급등이 단순히 이제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망이나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것들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11년 만에 120을 돌파했는데 이거는 뭐 글로벌 경기 회복이 계속 좋고 앞에서 보았듯이 PMI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출 활력이 계속 올라가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가 그 주요 수출 품목 15개 중에 무려 14개 품목이 100을 상회했습니다. 기준을 다 넘어간 상태고요. 무선통신 하나만 빼면은 나머지가 100을 다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뭐 선박이라든지 반도체 주력 산업인 그리고 석유 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이 꾸준히 110을 다 넘어가면서 앞으로 2분기 수출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과거에도 09년 4분기하고 10년 2분기 당시에 분기의 월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분기에 대한 수출 경기 전망이기 때문에
1분기도 좋았지만 2분기에도 더 수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수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국내 증시에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국내 증시를 보기 앞서서 글로벌 이익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글로벌은 최근 12개월 포워드 EPS 한 달 동안 변화율이 0.9% 정도 EPS가 상승되고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미국이 좋기 때문에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 같은 경우가 계속 EPS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약간 EPS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국가의 좀 하향 영향이 크고요. 중국의 비중이 43%, 홍콩이 한 7.5% 해서 한 반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좀 그 EPS가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좀 마이너스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하지만 얘네 국가들의 상장돼 있는 주식 중에 주요 섹터들을 보면은 소재라든지 에너지, 금융, 앞에서 보았던 여름의 섹터들이나 봄 이런 섹터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EPS 증가폭이 크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및 아시아 섹터별 또 이익 동향을 보면요. 당연히 경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재, 금융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이에 반해서 유틸리티,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는 부진한데요. 이 이유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력이나 이런 것들 생산하려면은 대부분 원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익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도 아직은 내수 경기들은 각 국가의 내수 경기들은 많이 올라오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필수 소비재들은 약간 좀 실적이 안 나오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12개월 EPS의 추인데요. 저희 EPS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PER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조정을 1월달 이후에 받으면서 실적은 올라가고 주가는 횡보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완화가 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2021년도 영업이익이나 수익 전망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요. 도리어 2018년도에 그 반도체 빅사이클 때에 엄청난 이익을 거뒀던 수준보다도 높은 상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18년과 비교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비중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올해는 지금은 반도체가 1Q에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 2Q부터 좀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 폭이 18년도보다는 적기 때문에 18년도 대비해서 약 20조 원 정도 감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략 30조 이상의 이익 증가는 전망치가 자동차라든지 화학, 해운, 은행, 증권 같은 것들이 빈자리를 메울 전망의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저희가 수출이 잘 되고 결국 한국은 시크리컬이 굉장히 강한 국가인데요. 이런 전망치가 잘 나오고 이런 것들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이익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요인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제 4월 달부터는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가능성은 앞으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업종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력 수출 업종 위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최근 코스피 대비해서 이익 전망치의 한 달간의 변화보다 주가 상승률이 좀 낮았던 업종들을 그냥 단기적으로는 택하는 게 좀 올바른 선택일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에너지, 화학, 반도체들이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 1월 고점 이후에 주가가 계속 횡보 내지는 하락을 했었고 화학 같은 경우도 여기가 1등 업체가
시총 1위가 LG화학인데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그 배터리 계획 이후에 노이즈가 생기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에너지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여기 또 LG화학하고의 뭐 배터리 관련 소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있지만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하고 에너지 쪽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화학의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제 이익 면에서 매출은 많이 발생하지만 이익 기여도는 배터리 부분이 아직까지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본업인 정유나 화학 쪽에서 이 실적이 계속 갱신이 되면서 이런 캐시카우를 통해서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면은 굉장히 좀 길게 봐도 좀 밝게 볼 수 있는 면인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익 증가폭 대비해서 주가 상승이 좀 높았던 것들은 최근에 뭐 건설이라든지 기계조선, 운송 이런 시크리컬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출 경기 전망 조사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나왔었는데 이때부터 좀 많이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고평가 업종 중에서도 시크리컬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그래도 매력도가 있는 것들은 은행이라든지 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주가 상승률도 좋았고 전망치는 좋지만 의외로 이렇게 그 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 좀 마이너스 나타나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이제 수주 산업 특성상 워낙 많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충당금이 확대되면서 좀 이익 전망치가 좀 내려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